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이 앞에서 얘기한 거예요. 비난, 방어, 그 다음에 경멸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담쌓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담쌓기는 뭐냐면 외면하는 거예요. 쉽게. 지금 한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데 들은 신용도 않고 다른 사람한테 대화를 한다거나, 예? 그런 것이 외면이에요. 아내가 막 뭐라고 막 쫓아내는 얘기하는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린다거나, 그게 외면이에요. 지금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하는데 듣지도 않고 다른 사람한테 이 얘기를 건다거나, 이런 거 외면이에요. 지금 예를 들자면은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는데 자기 신문만 보고 있다거나 들은 신용도 않는다거나, 그게 외면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퀴즈 하나 낼게요. 외면은 남자들이 많이 할까요? 여자들이 많이 할까요? 남자. 자, 어떤 사람이 많을까요? 정답은 이겁니다. 남자가 맞지요. 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여기 있는 강사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왜 이 담쌓기를 많이 했냐면은 저 경우는 그래요. 담쌓기가 이렇게 상대방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가를 남자들은 잘 몰라요. 그걸. 여자들하고 여자라고 싸움을 때 보면 말이죠. 듣다가 남자들은 그냥 방으로 툭 들어가 버려요. 왜 들어가 버릴까요? 네? 도저히 말로 아내하고 싸워가지고는 이길 자신이 없기 때문에 도망가는 거예요. 남자들도 나가면 돼요. 네, 그러니까요. 냉각기를 갖자고 나가버려요. 네, 그게 담쌓기다니까요. 네, 그게 담쌓기예요. 네, 그러니까 남자들이 왜 그러냐면 말이죠. 아내하고 말로 싸움을 했다가는 도저히 게임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담쌓기예요. 그러면 왜 남자들이 게임이 안 된다는 걸 아냐면은 원래 남자하고 인간이 진화되기를 남자들은 뭐 하면서 대부분 살았냐면은 우리 지금 이 본성은 제가 좀 얘기했는데 우리 현재의 이 인간을 가지고 있는 본성은 지금으로부터 10만 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진화심리학자들이. 그러니까 수렵 채집 생활할 당시에 우리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근거를 제시하면 제가 여러 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얘기는 않고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사냥을 하면서 살았어요. 남자들은. 사냥터에 가가지고 말 많이 하면 어때요? 네? 사냥감 다 놓쳐버려요. 여자는 말을 줄여야 해요. 그러면 여자들은 뭐 하면서 생활했느냐? 채집 생활하면서 생활했어요. 채집할 때 봐봐요. 하루 종일 여자들끼리 모여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채집 생활을 해요.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시골에 말이죠. 아주머니들 품앗이잖아요. 품앗이할 때 보면 하루 종일 같이 얘기하면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계속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여자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말을 잘하게 진화돼 버린 거예요. 남자들은 말을 많이 하면은 사냥감 놓치니까 말을 되도록이면 적게 해야만 했어요. 그래가지고 남자들은 일반적으로 하루에 말이죠.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7천 단어 정도 쓰면 고갈이 된다고 합니다. 여자들은 3만 단어 이상을 쓴다는 거예요. 여자들 얘기는 봐요. 전화하는 거 보세요. 남자들은 몇 마디 하면 딱 끝나버려요. 여자들은 1시간, 2시간 얘기하고 야, 더 자세한 것은 이 다음에 만나서 얘기하자. 그게 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언어가 여성들이 많이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여자하고 말싸움을 한다면 게임이 안 되니까 자꾸 담쌓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남자들은 아내가 얘기할 때 담쌓기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내한테 상처를 주고 아내를 힘들게 하고 아내한테 고통을 주는 것이라는 걸 몰라요. 근데 오늘부터는 꼭 그걸 꼭 알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걸 안다고 한다면은 담쌓기를 안 해요.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저도 하니까요. 엄청나게 담쌓기를 많이 해가지고 이혼하자는 소리를 몇 번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즘 흔히 이런 얘기잖아요. 요즘 남자들은 은퇴하고 호주머니에 돈이 떨어지고 다리 힘이 떨어지면은 무슨 신세가 돼요? 젖은 낙엽 신세가 된다고 하잖아요. 젖은 낙엽 신세. 예? 젖은 낙엽 신세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저는 여기에 부부관계, 감정코칭 오늘 강의 내용을 실천하면은
젖은 낙엽 신세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때요? 거기에 공감 오세요? 네. 공감은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자꾸 이게 빗나가네. 네. 제가 얘기한 것이 그거예요. 그리고 이거예요. 남자들은 말이죠. 스트레스를 풀 때 방에 들어가서 혼자 침묵으로 풀려고 하래요. 여자들은 어떤 걸로요? 수다를 통해 가지고 스트레스를 풀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남녀가 진화 자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남녀의 차이가 왜 생겼는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혹시 거기에 대해서 제 강의를 듣고 싶으면은 유튜브에 남녀는 왜 차이가 생겼는가? 무엇이 그러한 차이를 만들어냈는가? 그것을 제가 뇌과하고 진화심리학적인 측면에서 강의한 것이 1시간이 있습니다. 중학교 교장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강의한 내용이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그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남녀 차이가 성 차이가 있는데 성 차이는 왜 생겼는가? 무엇이 이와 같이 성 차이를 만들어냈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놨어요. 그것도 역시 뇌과하고 진화심리학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언어와 발달된 언어와 관련된 그 뇌를 말이지 분석을 해보면 여자들이 그 언어 발달 부위가 남자들보다 무게가 11%가 더 많이 나간다고 그래요. 뇌 자체가. 왜? 아까 얘기했지만 계속 그렇게 하니까 뇌도 거기에 맞게끔 진화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을 잘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근데 자꾸 얘가 빗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 그 여선생님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남자들은 말이죠. 뭐 한 가지에 딱 집중을 하면은 다른 것이 안 보여요. 왜? 사냥을 어땠었어요? 사냥감에 온 힘을 기울여가지고 집중을 탁 해야 사냥을 성공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어떠냐? 뭐 한 곳에 딱 집중하면은 옆에 있는 것이 안 보여요. 들리질 않아요. 이 사실을 여성들이 안다고 한다면 제가 가장 많이 지금도 다 듣는 얘기 그게요. 제가 뭐 TV를 본다거나 뭐 책을 보고 있으면 옆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안 들려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집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 내 말이 말 같지도 않아? 하면서 공격을 해요. 그 여보 나 못 들었어. 하면 거짓말 하는 줄 알아요. 근데 정말로 못 들어요. 여기에 어머니들, 아버님들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선생님들은 남정의 그런 속성을 이해를 한다고 한다면은 한 곳에 집중하니까 내 말을 못 들었나 보다 하면 갈등이 안 생기죠. 그거를 그렇지 않으면 담쌓기로 오해가 생길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렇죠? 예,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거기있습니다. 자, 이것이 가장 담쌓기 대표적인 예입니다. 큰집 조카 결혼식인데 어쩔 거야? 신문만 보고 있죠? 이게 담쌓기예요. 내 말이 귀에 안 들려? 네, 담쌓기죠. 신문만 보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어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도대체 날 뭘로 보는 거야? 네. 자,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게 담쌓기의 가장 대표적인. 봐요. 얼마나 큰 상처를 주고 있는가. 자, 이런 게 절대 이렇게 하지 마세요. 네. 자, 담쌓기 대신 그럼 어떻게 하느냐. 네. 오늘 강의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또 하나. 담쌓기 대신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여기서 무슨 말이 들어갈까요? 오늘 강의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니까요? 예, 맞습니다. 예, 이거예요. 공감하는 대화를 하자. 자,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담쌓기 대신, 크게 한번 해보세요. 담쌓기 대신 공감하는 대화를 하자. 공감하는 대화를 하자. 그러면은 공감하는 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궁금하죠? 안 궁금해요? 네, 궁금하죠?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아마 여기에 남 선생님들은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왜 아내들은 남편에게 과거 이야기를 자주 꺼내는가? 저는 정말로 놀란 것이 뭐냐면은 뭘 좀 실수를 한다거나 뭐 잘못하면 그 삼국시대 얘기 옛날에 애기 키우던 얘기 데이트 때 얘기까지 끄집어내가지고 공격을 해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는 우리 아내 정말로 기억력 좋구나 머리가 좋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 나는 생각도 안 나는 얘기까지 끄집어내가지고 저렇게 공격을 한다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마 여기에 계시는 남편 되시는 분들은 다 그런 경험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놀랐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사실은 저도 이제 알았는데 남편들이 쏜 화살에 의해 가지고 화살촉이 아내의 가슴에 박힌 것들이 그게. 가끔 꺼내 볼게요. 이 예고는 확실히요. 그렇죠. 예, 가끔 그러죠. 그게 예,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뭐냐면 결국 그게 뭐냐면은 남편들이 아내한테 상처 준 그 상처가 한이 맺히게 돼. 평생 동안. 예, 제가 뇌과학 얘기를 설명을 할게요. 우리 말이죠. 뇌가 어떻게 하냐면은 낮에는 오감을 통해 가지고 많은 정보가 뇌에 들어와요. 그러면 뇌는 어떻게 하냐면 그 정보를 임시 기억 장치인 해마에다 그걸 저장을 해요. 해마에 저장을 했다가 이것을 어느 때 저 대뇌피질에 있는 장기 기억 속으로 넘기냐면은 밤에 넘겨요. 밤에. 그때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길 때 딱 원칙이 두 가지예요. 대부분은 필요 없는 정보는 폐기 처분해버려요. 그러면 어떤 정보를 장기 기억으로 넘기냐면 한 정보가 계속 반복해가지고 들어올 때 그러면 뇌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니 이렇게 계속 들어온다냐 하면서 장기 기억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뭐냐면 강한 감정을 동반한 정보예요. 특히 강한 정보 중에서도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장기 기억에 넘기냐면은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는 장기 기억에 깊이 뿌리박아 버려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평소에 아내한테 쏜 화살이 부정적인 그 감정은 아내의 장기 기억 속에 깊이 박혀 있어요. 이건 절대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국시대의 얘기를 꺼내가지고 남편을 공격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건 뭐냐면 내가 남편의 입장에서는 내가 상대한테 쏜 화살촉이 그게 박혔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을 끄집어내 줘야 가지고 치료를 해줘야 해요. 그러면 치료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네. 치료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것은 특히 남성들이 잘해야 해요. 네.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공감하는 대화예요. 공감하는 대화.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대화할 때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상대방의 배꼽을 보고 대화할 때 뭐 얘기하면 그려 이렇게 하면은 진정한 그 아까 했지만 바디랭귀지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꼭 상대방을 향해 가지고 애기하고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도 꼭 아이 쪽을 쳐다보고 꼭 어디를 쳐다보면 눈을 쳐다봐요. 눈을. 이 눈은 상대방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창문이라고 그래요. 근데 꼭 눈을 쳐다봐야 해요. 애기하고 얘기할 때도.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제가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책을 보고 만들었어요. 제 나름대로 정리해가지고. 제가 이걸 만들 때 항상 고민한 것이 뭐였냐면 어떻게 이걸 표현을 해야 쉽게 상대방이 이해했을까? 그걸 고민을 했어요. 왜? 노인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강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표현을. 그래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 전달법으로 말을 하면 돼요. 아내가 말을 해야 이걸. 무슨 말인가 가시죠? 남편이 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 전달법을 계속 했죠. iMessage 계속 해왔잖아요. 아시죠? iMessage를 쓰면은 그 다음에는 그랬구나 이 말을 꼭 해줘요. 이 그랬구나 이 말이 공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공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러링을 해주면 돼요. 여기서 좀 어려운 말을 써놨는데 내가 제 노인대학 때는 미러링이라는 말 아예 안 써버려요. 오늘 좀 수준이 높다고 해가지고 공직에 계신 분이라 높은 것 같아가지고 지금 말을 썼습니다. 미러링이란 이거예요. 기본 원리가 미러라는 것은 거울이란 말이잖아요. 상대방이 말을 하면 내가 거울이 되어가지고 빛을 가지고 그대로 상대방한테 되돌려주는 것이 미러링이에요. 이해가 가죠? 쉽게 표현하면 상대방이 말한 것을 그대로 내가 받아가지고 상대방한테 되돌려주는 것이 미러링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그 미러링만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뒤에다 미안해요 하면 따뜻하게 포옹 한번 해주면은 눈동듯이 녹아나는 것이 감정이에요. 이상한 것이 감정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감정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내 감정을 수용해주고 공감해주고 지지해주고 하면은 눈 녹듯이 싹 사라져요.
그런데 이 과정이 없으면은 아무리 오래된 감정이라도 어제 일처럼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것이 그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과정만 딱 걸치기라도 하면은 금방 눈 녹듯이 사라져 버려요. 아까 그 화살 쪽이 금방 녹아나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내는 이렇게 해요. 여보, 내 마음 알아줘서 고마워. 이렇게 하면은 감정이 녹아나요. 이걸 대화할 때 참 많이 하셔야 해요. 이것이 무슨 말이라고요? 한번 따라서요. 공감적 대화다. 자, 그러면은 실습을 해봐야겠죠? 실습을 해봐야겠죠? 자,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아까 내가 얘기한 진정성이에요. 여기 진정성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제가 한번 그렇게 해본 게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저 현장에 있을 때도 그 얘기를 많이, 아이들 감정 코칭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교장 선생님 그렇게 하니까 안 돼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것은 뭐가 안 됐기 때문에 진정성이 빠져요. 그러면은 여기 한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정성이란 무엇을 말하느냐? 이거예요, 바로. 말과 표정이 같아야 일치돼야 한다. 일치가 안 되면 진정성이 빠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가져요? 말이 아까 7%고 비언어적인 요소가 93%라고 했는데 이 둘이 일치가 되어야 진정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일치가 안 되면은 상대방한테 진정성이 안 나타나고 이건 상대방의 진정성이 있는가 없는가는 이건 본능적으로 알아버려요. 사람이 어떻게 한다냐 그냥 본능적으로 알게 됐다. 인간 자체가 뇌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바디랭귀지하고 표현하는 말하고 일치가 될 때 진정성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바디랭귀지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진정성을 가지고 말하면은 진짜 그 아까 했지만 화살 쪽이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립니다. 자, 한번 그러면 실습을 한번 해볼 거 아니에요? 네? 어때요? 자, 공감적인 대화 한번 실습 한번 해보죠. 자, 남편이 술을 너무 많이 먹고 왔을 경우에 아내가 제일 처음에 어떻게 표현을 해야겠어요? 아내가 첫 단계가 뭐라고 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죠. 나 아이 메시지, 네, 나 전달법으로. 그러면 나 전달법으로 한번 표현 한번 해보세요. 처음 맞아요. 남편이 술을 너무 많이 먹고 왔을 때. 나는 그렇죠. 그렇죠. 야, 이제 맞습니다. 아이고 너무 잘하시네. 너무 잘하시네. 이게 떨어져가지고 드릴 것이 없네. 너무 잘하십니다. 여보, 당신 요즘 술을 너무 먹잖아. 그래서 당신이 건강에 해칠까 나 참 당신 몸 건강에 대해서 걱정이 돼. 그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게 아이 메시지예요. 이렇게 딱 표현해.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구나. 그 말 맞더라고 했잖아요. 그랬구나. 이게 공감이죠. 그랬구나. 그 다음에 미러링을 해주면 돼요. 근데 미러링 그 다음에 내가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먹고 와서 당신이 많이 속상했구나. 여보, 미안해요. 하면서 따뜻하게 한번 안아준다고 한다면은 눈 녹듯이 싹 녹아나는 거죠. 안 그럴까요? 한번 실수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아내가 아이고 여보 내 마음 알아줘서 정말 고마워. 이렇게 하면은 부부관계가 행복해질 수밖에 없죠. 안 그럴까요? 네, 맞습니다. 한번 두 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그대로 한번 표현 한번 해보시죠. 한번 해보시죠.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또 한번 해보죠. 똑같은 얘기인데 전화 한 통 없이 밤 늦게 들어와서 사과 말 한마디 없어. 아까 나왔던 내용인데 이것을 공감적 대화로 해보면 제일 처음에 아내가 지금 남편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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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가서 감정까지 표현해줘야지. 속상했어. 기분이 나빴어. 그건 어떻게 표현해도 마찬가지예요. 네? 나는 당신이 늦게 들어오면서 전화 한 통 없어가지고 당신 문한테 무슨 일이 있으니까 참 걱정이 됐어. 그렇게 뭐라고 표현해. 힘들었어. 기분 나빴어. 뭐라고 감정을 표현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 대신 그 감정을 표현해줘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네. 이렇게.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남편은 뭐라고 해야겠어요? 그렇죠. 그랬구나. 박수 한번 쳐주시죠.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랬구나.
근데 이때도 웃으면서 그러면 안 되고 진짜 아까 얘기한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니까. 진정성이 있어요. 아유 그랬구나 이렇게 진정해. 그러면서 미러링을 해주면 되지요. 미러링 어떻게 해요? 아내가 말한 그대로 말만 해주면 돼요. 내가 너무 늦게 들어와가지고 전화 한 통 없이 와가지고 당신 많이 서운했네. 그렇게 미러링을 해주면 돼요. 예? 그래요. 그 다음에 여보 그 점에 대해서 미안해. 그러면서 등 한번 이렇게 딱딱 두드려주면은 그 감정이 그냥 하루아침에 쑥. 왜 이렇게 나갔다 늦게 들어왔어? 이렇게 막 고함을 지르면서 비난해버리면 그냥 관계가 완전히 악화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아내가 여보 내 마음 알아줘서 참 고맙네. 이렇게 봐요. 얼마나 관계가 좋아요. 네. 오늘 이걸 하나 꼭 머릿속에 담고 가세요. 이것도 한번 제가 짝을 제가 실습을 한번 시키고 싶은데 전혀 실습할 의향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자, 아내가 점심도 주지 않고 싸돌아다니는 경우에, 예? 이 싸돌아다니는 경우에, 이제 남편이 먼저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홀로서기를 연습하고 있다. 자, 남편이 뭐라고 해야겠어요? 나전달법으로 아이메시지를 써야겠죠? 예,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예. 굶었어. 그건 사실이고 감정을 표현해야죠. 기분이 나빴어. 그렇게도 되고. 그렇죠? 예. 이건 다 아시겠죠? 나는 오늘 당신이 점심도 주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짜증났어. 짜증이란 말이 이 점심을 안 준 것에 대한 감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나 전달법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겠어요? 그래요. 아내가 그랬구나. 내가 너무 점심도 하고 돌아다녀가지고 당신이 많이 짜증이 났네. 여보 미안해요 하고 이렇게 한번 안아준다고 한다면은 그거 좋지. 그럼 내 마음이죠. 이제 그런 사람 없어요. 그래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저도 설거지랑 전부 제가 해요.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이것이 바로 공감하는 대화인데 여기서 중요한 말 한 말씀 드릴게요. 이렇게 공감을 해주면은 감정을 공감해 주는 것이 바로 감정 코칭이거든요. 예? 공감을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남편이 이렇게 공감을 해주면은 아내는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 남편이 내 편이구나 그런 느낌을 가져요. 그러면은 부부관계가 유대가가 좋아져요. 그러면서 아내는 어떤 느낌을 하냐면 내가 남편으로부터 사랑받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면 내가 아내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내 자체가 참 소중한 존재구나 그런 감정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을 가질까? 상대방한테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정 코칭을 해주면 아이들한테도 감정 코칭을 하면 아이들의 자존감이 높아가져요. 이 자존감이 교육에서는 얼마나 중요하냐면 나를 지탱시켜주고 나를 유지시키는 기둥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자존감이에요.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 망가지는 아이들을 보면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존감이 완전히 땅에 떨어져 있어요. 그들은 무엇부터 해야 하느냐? 자존감부터 높여주는 것이 아이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감정 코칭을 해주면 아이들 스스로가 나는 참 소중한 존재구나, 내가 사랑받고 있는 느낌이구나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참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느끼면서 아이들이 바른 길로 돌아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존감 높여주는데도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감정 코칭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기 써놨죠?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공감해 주는 것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는 특효약과 같다 그렇게 해요. 우리가 상대방의 감정을 공감해 주는 건 상대방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는 특효약과 같다 그런 얘기를 해요. 네. 자, 그러면 불이 다 나와버린데? 자, 따라해 보세요. 담쌓기 대신 긍정적 대화를 하면 내가 사실 긍정적이란 말이에요. 공감적 대화를 해야 하는데 실수를 했네. 네. 공감적 대화를 하면 부부관계가 행복해집니다. 네. 기억하세요? 네.
자, 제가 한 가지 문제 하나 낼게요. 퀴즈 하나 낼게요. 자,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입이 아니라 귀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박수! 예, 박수 한번 치세요. 정말로 좋은 말씀이세요.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지요. 우리는 아이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상대방한테, 남편한테 막 말로 막 얘기를 해요. 막 그 뭐라고 그 말을 해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뭐라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해요? 예? 변화시키려고 하잖아요. 변화시키려고. 변화가 될까요?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에서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누구뿐이라고 했죠? 자신뿐이라고 했잖아요. 상대방의 변화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입으로 아무리 말을 해야 효과가 없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나이 들면요. 예. 말 못하게 막 막어요. 아 그래요? 그게 그런 분은 이걸 몰라서 그래요. 상대방 얘기를 잘 들어주면 상대방이 결국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스스로 변화해 온다 그 말이에요. 그게 감정 코칭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말은 바로 그게예요. 자, 정답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얘기를 합니다. 공감적 경청을 듣는 것들을 공감적 경청이라고 하는데 아까 공감적 대화라고 했는데 공감적 경청이란 말도 상대방이 말을 할 때는 항상 피드백을 주세요. 아, 고개를 추임새를 넣자고 말이에요. 추임새를 넣어주는 게 이 말 정말 많이 들었죠. 아, 그렇군요. 그러네요. 고개도 끄덕끄덕 해주면서 우리가 국악할 때 얼씨고 좋다 이 말 넣어주잖아요. 그게 바로 추임새잖아요. 그 추임새를 계속 이렇게 넣어주면은 상대방은 기분이 좋아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 누가 변해요? 말하는 사람이 변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때는 어떻게 들으라고 하냐면 온몸으로 들으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온몸으로 들으라. 그러니까 귀를 세 개로 들으라 저는 그런 얘기해요. 하나, 둘, 우리 몸. 제가 TV를 보면은 이 공감적 경청을 제일 잘하는 사람을 하나 찾아냈어요. 혹시 느꼈나요? 그 옛날에 아침마당을 진행한 이금희 씨. 이금희 씨 대화하는 거 한번 들어봤어요? 어떻게 들은지 알아요? 상대 말하면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 아, 그냥 입을 쫙 보니까, 아, 그렇군요. 이렇게 들어요. 요즘 이금희 씨가 안 나와가지고 좀 저는 아침마당이 좀 식었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공감적 경청을 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특히 아이들하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바로 뭐 때문에 이거죠? 진정성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이렇게 해줄 때 진정성이 아까 진정성이란 건 뭐라고 했어요? 예? 어떤 게 진정성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박수 한번 쳐드리죠. 예. 예, 박수 한번 쳐주시죠. 예. 예. 말하고 표정이 같아지는 거. 진정성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추상적이지 않아요. 저는 이 말은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근데 사실이 그래요. 커뮤니케이션 그 기법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말이 맞더라고요. 이것은 근데 핀란드 부모와 아이의 대화법입니다. 이 핀란드 하면은 교육을 하신다는 다 아시겠지만 지금 세계에서 가장 교육에 있어 경쟁이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핀란드를 꼽아요. 핀란드를. 그 핀란드 부모들이 자녀하고 대하는 법입니다. 자, 보세요. 1단계. 주로 아이들이 엄마에게 이 얘기를 한다. 2단계. 부모가 아이의 이야기를 받아 적는다. 3단계. 부모가 받아 적은 것을 아이에게 읽어주고 수정 및 추가 의견을 확인한다. 4단계. 아이가 자신의 생각을 다시 들으면서 수정, 추가 의견을 말한다. 자, 이 내용 한번 보세요. 어떤 것이 특징이에요? 예? 예. 그렇죠. 맞습니다. 엄마는 말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잘 들어만 줘요. 그러면 아이가 스스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 교육은 전부 어머니들이 아이를 앞에서 끌고 가려고 끌어가는 교육이 아니라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교육을 해야 해요. 사실은. 아이를 잘 들어주고 이 얘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면 아이가 스스로가 엄마가 원하는 쪽으로 다가오는 것이지 엄마가 앞에서 끌고 오려고 안 된다 그 말이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이해가시죠? 예, 얼마나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PPT 아까 그 수정이 한다고 금방 핀란드가 니은 아니에요? 그게 잘 모르겠는데 그것은? 그게 뭐 잘못 썼나 보네요. 예, 그래요. 다른 데 가서도 그렇게 할까 싶어서. 아, 고맙습니다. 같은 예, 이들이. 그러세요. 예, 고맙습니다.
남을 이렇게 지적이는 거 참 좋은 거예요, 이때. 자, 이 내용에 한번 보세요. 이 부분 한번, 이 말에, 여기 가로 안에 무슨 말이 들어갈까요? 부부간의 대화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박수. 가슴입니다. 가슴. 박수 한번 쳐주시죠. 박수 한번 크게 한번 쳐봐요. 맞습니다. 네, 가슴으로 이해한다. 가슴으로 이해. 참 의미 있는 말이죠. 네. 자, 특히 여성들에게는 우리가 부부간에,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부부간의 대화는 감정을 교류하는 것이다. 근데 남성들이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대화할 때 꼭 어떤 답을 주려고 그래요. 정답을 주려고 그래요.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그래요. 그것은 부부간의 대화에서는 잘못된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부부간의 대화는 감정을 교류하는 것이다. 감정을 교류하는 것이다. 옳고 그름을 따지하는 것이 아니다. 특히 남성들이 그걸 잘해요. 남자들은 아내가 무슨 말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답만 찾아가지고 얘기해 주려고 그래요.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저였다니까요. 예를 들자면 아내가 아이고 나 피곤해가지고 요즘 몸이 안 좋아. 그럼 남편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병원 가봐 그 말이에요. 병원 가봐. 그 답만 주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원하는 건 바로 뭐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 그 말인데 그것은 모르고 답만 주려고 그래요. 그게 부부관계가 관계가 나빠진다 그 말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가지고 표현해 주는 것이 감정 코칭이라니까요. 제가 일선에 있을 때 우리 선생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은 말이에요. 요즘은 선생님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아주 그냥 막말하고 발로 팍 문차고 나가 욕을 하고. 그럴 때 그 아이의 행동을 보지 말고 아이의 그 행동 속에 있는 숨어있는 감정을 봐라. 행동을 보면은 화나서 애들 지도 못한다. 감정을 보면은 그 아이의 감정 속에는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아이의 감정 속에는 열등감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 생각을 하면 아이가 좀 불쌍해져요. 그러니까 아이를 지도할 수가 있어요. 행동을 보면 못해요. 그처럼 부부간의 대화에서도 상대방이 이런 말을 하면은 그 말 속에 숨어있는 감정을 읽어가지고 그걸 미러링을 시켜줘야 한다 그 말이에요. 되돌려줘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감정 코칭이라니까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느 부부가 달 밝은 밤에 나란히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오늘 참 달이 밝네. 이게 들은 신임도 않고 가만히 있어요. 이게 여보, 오늘 참 달이 밝지.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고 했냐면 오늘 보름이니까 달이 밝지. 보름이니까 달이 밝지. 그게 답이. 근데 그때 아내가 그 말을 한 이유는 뭐예요? 자기 말을 공감 좀 해달라 그 말이에요. 그래, 참 달이 밝네. 그 말을 원하는데 답만 찾으려는 게 남자다 그 말이죠. 이게 부부간의 대화는 한번 따라서 보세요. 부부간의 대화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다. 감정을 교류하는 것이다. 네. 이 말을 꼭 한번 머릿속에 담으세요. 특히 여기에 남성분들은 조금 담아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내용입니다. 자, 비난 대신 뭔 말이 나와야 해요? 비난 대신 부드럽게. 어떻게? 부드럽게. 요청할 때는 딱 이 세 가지 원칙을 좀 지키세요. 네 가지 원칙. 비난할 때, 요청을 할 때는 꼭 나 메시지로 요청을 하는 거. 또 하나는 부드럽게 요청을 하는 거. 또 하나는 구체적으로 요청을 하는 거. 그리고 되도록이면 긍정적으로 요청을 하면 참 좋아요. 알았죠? 예. 또 하나는 방어 대신 어이구 너무나도 잘하시네. 인정입니다. 인정하라. 그 다음에 경멸 대신 예? 그렇죠. 존중하라. 담쌓기 대신 예. 예? 예. 공감적? 그렇죠. 공감하라. 공감적 대화. 자, 박수 한번 쳐주시죠. 예. 이것이 오늘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간단히 요약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이 뒤에 지금 강의할 내용이 한 5시간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PPT 자료는 그렇게 만들어 왔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자, 몇 시에 끝나야죠? 4시에 끝나야죠? 제가 이것은 사실은 여기까지는 1시간을 잡고 그 이후로 1시간 잡았었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나갈 것 같아요. 이걸 하다가 말하면은 하지 못한 것만 없다고 또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오늘 실천을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